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한 궁금증을 취준생과 함께 알아봅니다. 오늘은 류영주 학생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류영주입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의 모든 것을 알려줄 취업 컨설턴트 강민혁, 김재준 멘토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취업 컨설턴트 강민혁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취업 컨설턴트 김재준입니다. 오늘은 한솔케미칼 영업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를 살펴볼 텐데요. 본격적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오늘의 기업 한솔케미칼의 간단한 채용 정보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한솔케미칼은 한솔그룹 계열사로 화학과 첨단 소재 제조 업체인데요. 오늘 주인공은 영업직에 지원을 했는데 입사 후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네, 기본적으로 영업직은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도 좀 친숙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 다만 영업직이라고 하더라도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카테고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지역에 대한 차이성에 따라서 하는 역할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재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화학 제품을 판매하는 어떻게 보면 약간 기술적인 부분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한솔케미칼의 방막 재료라든지 공업용 과산화수소라든지 일반인들 들었을 때는 약간 좀 친숙하지 못한 제품일 수도 있겠지만 많은 이러한 제품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부분들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기존의 거래처라든지 아니면 신규 거래처들을 확보해서 계속해서 영업 매출을 달성하는 어떻게 보면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자, 한솔케미칼의 채용 절차와 인지상도 궁금한데요. 네, 기본적으로 인적성에 취약한 분들한테는 굉장히 희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인적성이 없는 전형이기 때문에 좀 부담을 좀 덜어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서류 전형에서는 아무래도 지원 직무에 대한 적합성과 핵심 가치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좀 차이점이 있다면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면접 단계에서 굉장히 다양한 면접을 통해서 우리 지원자들의 역량을 심층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측면인데요. 1차 면접에서는 역량 면접이라든지 토론 면접 등을 진행을 해서 단순하게 형식적으로 면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과거 경험과 실제 업무 하는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다양한 역량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 있고요. 2차 면접에서는 또 실무자 면접과 임원 면접으로 나뉘어서 우리 지원자들의 다양한 그런 잠재력뿐만 아니라 향후 입사 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지원자인지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재상 같은 경우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몰입과 투명, 스피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고요. 타 회사와 좀 동일한데 아무래도 이제 팀업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혁신과 관련된 부분 약간 좀 차이점이 좀 있다면 지속 성장이 가능한 역량을 좀 쌓아가는 노력을 좀 당부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잠재력에 대한 부분도 언급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회사에 지원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런 인재상에 대한 차별점을 좀 인지한 상태에서 지원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영주 학생이 보기에 취준생의 입장에서 한솔케미칼의 장점 뭐라고 생각하나요? 보니까 한솔그룹이 50주년이 넘은 그런 탄탄한 중견 기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열사인 한솔케미칼도 굉장히 탄탄한 기업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영주 학생도 영업직을 지원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 서류를 작성하거나 면접을 볼 때 자신의 어떤 점을 좀 최대한 어필을 하나요? 일단 영업직이다 보니까 설득력 같은 거는 되게 기본적인 거고 저는 다른 지원자들과 좀 차별화를 위해서 매출액 관리를 위한 숫자 관리 능력을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실제 한솔케미칼에서는 이 이력서를 볼 때 가장 많이 보는 게 어떤 부분일까요? 특별히 어느 부분을 강조하기보다는 학점이나 그 전공 관련 자격증, 그다음에 교내 활동을 통한 리더십, 봉사 마인드 함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특히 그 직무에 맞게 대외 활동이나 경험, 전공 지식 등이 있는가를 많이 보는 편입니다. 네, 그렇다면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를 매력적으로 바꿔줄 멘토의 특급 처방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질문 항목부터 분석해 볼 텐데요.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는 총 5개의 항목에 대해 서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스스로 생각하기에 가장 큰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를 소개해 주세요. 둘째, 팀 단위의 과제 혹은 프로젝트 활동 경험을 한 가지 선택하여 자세하게 소개해 주세요. 셋째, 창의성을 발휘한 경험을 자세하게 소개해 주세요. 넷째, 우리 회사를 지원한 동기와 희망 직무에 대하여 준비해온 것을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자기 자신을 진솔하게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성격, 취미, 가치관, 주변 환경. 네, 자소서 문항만 보면 지원자들이 뭐라고 써야 할지 좀 고민할 것 같은 항목들이 좀 보이는데요. 네. 강 멘토님께서 이 자소서 작성 시 유의할 사항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항목이 좀 많다 보니까 예. 좀 범위를 좀 좁혀가면서 순서를 좀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4번 같은 경우에는 뭐 명확한 거고요. 네. 2번과 3번도 키워드가 굉장히 명확합니다. 근데 1번과 5번 같은 경우에는 강조할 수 있는 키워드가 굉장히 넓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키워드가 명확한 것부터 작성을 하시고 소재를 먼저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큰 틀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역시나 4번 항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나머지 항목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일반적으로 우리 지원자들의 수준이라고 한다면 작성이 가능할 수 있을 거라 보여지는데 한솔케미칼이라는 회사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 많은 지원자들이 이 회사만을 위해서 막 준비한 게 있다라고 보기에는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좀 부족한 게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부담을 좀 느낄 수 있는데 이 회사만을 위한 자기소개가 아니라도 좋으니까 최소한 우리 지원자가 이 한솔케미칼 해당 직무에 적합하다라는 것을 전방위적으로 좀 담아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고 이 뒷부분에 제가 다시 한번 각 항목에서 어떤 부분들을 좀 봐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좀 보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주인공의 자기소개서 내용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항목은 성공과 실패 경험을 묻는 질문인데요. 소제목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판매왕, 책임의 무게. 네,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판매왕이라. 판매왕이 자신이라는 건지 아니면 타인을 말하는 건지 좀 헷갈리는데요. 영주 학생이 봤을 때 소제목 좀 어떤가요?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다라는 말을 보통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하지는 않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김멘토님은 소제목 어떻게 보셨나요? 네, 그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다라는 속담을 차용한 건데요. 네. 일반적으로 그 소제목을 쓰실 때 우리가 잘 알만한 속담을 쓰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제목이 너무 정성이 없어 보일 수도 있고 또 식상해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소제목은 그 속담을 그 약간 변형해서 쓴 건데요. 그 나름대로 궁금증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 쓴 소제목은 아닙니다. 네. 네. 네, 과연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은 판매왕 누구일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판매왕. 저는 대형마트에서 오뚜기 설 선물 세트를 판매한 경험이 있습니다. 명절 선물 세트는 적은 종류로 단기간에 크게 매출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 예로 CJ 스팸과 동원 참치는 브랜드 인지도가 높고 반찬 대용으로 먹기 좋아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선물 세트입니다. 하지만 오뚜기는 매년 매출이 부진하였고 저는 실적 부진의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분석했습니다. 첫째는 위치입니다. 제가 파는 제품의 매대는 사각지대인 벽면에 위치했고 앞에는 동원 참치, 그 옆에는 CJ가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둘째는 제품의 구성입니다. 주력 상품이 아닌 제품으로 구성된 선물 세트는 타사의 대표 제품에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첫째는 기업 이미지입니다. 당시 오뚜기의 착한 기업 이미지로 소비자에게 다가갔습니다. 둘째는 제품의 특성입니다. 런천 미트의 경우 제품의 뚜껑이 아닌 옆면을 보여 타사의 동일 제품보다 양이 많고 돼지고기 함량이 높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전년 대비 20%의 매출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책임의 무게. 경찰 공무원 시험에 영어 영역을 가르친 경험이 있습니다. 그 학생은 영어를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대하는 만큼 따라와 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내준 숙제를 대부분 해오지 않았고 그 때문에 수업 진행이 어려웠습니다. 때로는 격려하고 때로는 충고하며 학생을 이끌었지만 결국 3달이 지나 제가 먼저 과외를 그만두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약속과 책임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네. 자, 일단 판매왕은 지원자 본인을 말하는 것 같은데 번데기가 누군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제목이랑 저는 좀 안 맞다고 생각을 좀 드는데 우리 강멘토님께서 평가를 좀 부탁드립니다. 뭐 제가 평가할 만한 자기소개서인지 일단 이건 제가 봤을 때 취업준비생 여러분들이 좀 본다고 하더라도 다시 써야 될 자소서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이야기하면 우리 학생이 상처받을 수 있는데 뭐 이런 상처는 견뎌내실 거라고 믿고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성공 경험에서 이 글을 읽으면 저는 번데기까지는 관심이 없어요. 번데기 같은 부분은 관심은 없는데 성공의 가치를 어디에 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뭐 로또에 당첨된 게 성공이다. 물론 굉장히 큰 성공이죠. 그렇다면 저는 가치관 자체가 성공이라는 기준을 금전적인 부분으로 본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이 지원자가 이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성공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이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이 소재를 쓸 수는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주인 정신. 내가 성공이라는 것은 누군가의 어떤 도움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더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해결했을 때 더 큰 성취감이 있다. 그렇게 적었다고 한다면 굉장히 좋은 소재예요. 근데 지금 이 안에서는 우리 지원자가 결과로만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내가 좋은 결과를 냈으니까 이건 성공이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이 성공 경험이라는 것은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게 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중시 여겼는지에 대한 부분이 드러나야 되지만 그런 부분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욱 가관인 것은 이 책임의 무게라고 하는 이 소재가 그냥 우리 지원자의 소중한 추억으로만 간직할 만한 내용인데 이걸 자소서에 쓰는 게 바람직하냐라는 부분을 좀 언급하고 싶고요. 만약에 이걸 썼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깨달음 뒤에 어떤 보완 노력이 있는지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냥 부정적으로 제가 망했습니다라고 써버렸단 말이에요. 이걸 제가 봤을 때 만약 면접에 가게 되면 엄청난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소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다시 한번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항목만 놓고 볼 때 두 분께서는 불합격인가요? 무조건 불합격입니다. 네. 예, 저도 뭐 불합격인데,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 너무 항공사가 정형화돼 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진정성이 잘 안 보이고, 예, 이게 믿음이 잘 안 가는 겁니다. 예, 그리고 아래 실패 사례를 왜 실패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 분석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자소서 항목은 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항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워크에 대해 묻는 질문인데요. 소제목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는 힘. 함께하는 힘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팀워크를 묻는 항목에서 조금 너무 뻔한 소제목이 아닐까 싶은데요. 강문태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너무 뻔하지만 이상한 이야기하는 것보다 100만 배 나은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평균적으로. 그렇죠. 뭐 팀워크의 화신이다. 그러면 등짝을 하는데 그냥 이렇게 뭐 뻔하긴 하지만 평가자는 그래도 안심은 해요. 아, 이 친구가 이상한 이야기는 안 하겠구나. 그런 안심이 들기 때문에 중간하는 소제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만약에 영주 학생이라면 어떤 소제목을 쓸 것 같나요? 저였다면 함께하는 힘 뒤에 성과를 조금 더 붙여서 소제목을 작성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내용으로 썼을지 이번에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는 힘. 봉사 동아리에서 부회장 겸 총무로 동아리방 리모델링을 기획한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총 회원수는 70명에 달했지만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는 인원은 10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임원들과 회의 끝에 회원들이 동아리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리모델링을 기획했습니다. 동아리방이 더 쾌적하게 바뀌면 공강 시간에 자주 찾아와 서로 친해지는 계기를 만들어 동아리 활동에 더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투두 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필요 물품과 예산을 최소한으로 잡아 파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각자 맡은 회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인원을 모집했습니다. 작업 후에 있을 회식도 강조했습니다. 약 30명의 지원자가 모였고 3일에 걸쳐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이후 작업을 하며 친분을 쌓은 회원들이 자주 방문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리모델링에 참여하지 않은 학우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시험 기간에는 간식을 준비하여 허기를 달래며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평소 공강 시간에는 머리를 식힐 수 있도록 보드게임을 구비하여 휴게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처음 동아리방에 찾아오는 회원들도 같이 즐길 수 있었고 부담 없이 동아리방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이후 열린 수지구 장애인 복지관 나눔 문화 축제 행사에는 전 학기 대비 약 3배가 넘는 인원이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정기 봉사활동에도 최대 참여 가능 인원을 넘는 회원들이 지원하여 원활한 운영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항상 이 팀워크를 묻는 질문에서는 비슷한 내용들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비슷한 경험들 중에서도 좀 더 차별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네, 일단은 팀워크를 이뤄 나가는 그런 노하우가 그 개인들마다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같은 소재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팀워크를 발휘하는 행동 모습의 차별화를 이루는 것이 좋은 것이지 경험의 차별화를 이루는 것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러한 측면으로 봤을 때 이 지원자의 글을 제가 좀 읽으면서 소재가 문제는 아니에요, 이 학생은 지금. 그래서 자기소개서에서 자신을 좀 드러내는 그런 행동 노하우를 구체화하는 게 아직까지는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고 뒷부분에 제가 한번 또
좀 지적사항을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김멘토님께서 평가 부탁드립니다. 이게 지금 자석 그 물음 자체가 그 프로젝트 활동 경험을 한 가지 선택할 자세하게 소개해 주세요 이거잖아요. 네. 이 질문을 회사가 왜 질문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질문을 묻는 것은 이 사람이 우리 회사, 우리 조직에 와서 잘 적응하고 그 조직 지향적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지 알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주로 사람을 끌어모으기 위한 활동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임원진들과 회의를 통해 리모델링을 기획하고 30명의 동아리 회원을 모아서 3일 동안 일을 처리했다고 하는데요. 솔직히 동아리방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30명이나 필요할 필요 없거든요. 예, 30명에 3일 정도면 웬만한 그 목조주택 그 골격을 지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어떻게 업무를 분담하고 인력을 관리하고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가면서 리모델링을 추진해 나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과정에 대해서 적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런 중요한 핵심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질문의 의도를 잘 파악하지 못한 자소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만약 이 항목만 두고 볼 때 두 분께서 합격, 불합격 여부를 판단하신다면요? 네, 마찬가지로 불합격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팀워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글을 쓴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회의를 같이 했다라는 행동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이 행동에 대한 주어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내가 한 것인지 우리가 한 것인지. 또 하나 문제는 이 소재만 봤을 때는 우리 지원자가 자기 역할을 최선을 다했다라는 글로써 보여요. 그 이유가 뭐냐? 일단 이 지원자는 부회장 겸 총무로서 당연히 동아리방의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 지원자가 이렇게 노력을 했다 정도 수준인 것이지 자기 역할뿐만 아니라 타인의 어떤 역할을 도와준다라든지 타인의 어떤 어려움을 좀 배려해줘서 시너지를 낸다라든지 이제 그런 측면의 어떤 팀워크와 관련된 노하우가 전혀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지표상으로 보면 무조건 불합격인 자소서입니다. 네. 김멘토님? 김멘토님. 예, 저도 미투 불합격입니다. 네. 불합격만 외치다 보니까 분위기가 이제 다운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괜찮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앞서 말했듯이 네. 질문의 의도를 잘 파악하지 못한 이런 그 답변입니다. 여기가.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항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좀 잘 썼길 바라면서 네. 살펴볼 텐데요. 지원 동기를 묻는 질문이네요. 먼저 소제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끝없이 발전하는 회사에서 도전하겠습니다. 한솔케미칼을 이끄는 영업 인재. 네, 한솔케미칼을 끝없이 발전하는 회사라고 표현을 했는데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를 좀 써줬다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요, 김멘토님? 네, 소제목을 길게 쓸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해서 쓰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끝없이 발전하는 회사라 지원 동기를 회사의 그 칭찬 모드로 시작하려는 것 같아요. 지원 동기가 좋기는 한데 너무 식상하게 전개되지 않을까 염려되는 소제목입니다. 네, 저도 벌써부터 살짝 걱정이 되는데요. 그럼 이번에도 또 제가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없이 발전하는 회사에서 도전하겠습니다. 저는 회사를 선택할 때 발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지를 고려합니다. 한솔케미칼은 국내 과산화수소수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방막 공정에 사용되는 다양한 전구체를 개발하며 성장 동력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많은 것들을 이루기에 적합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솔케미칼을 이끄는 영업 인재. 한솔케미칼 영업 직무를 위해 3가지 역량을 기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첫째는 커뮤니케이션 역량입니다. 상담을 부전공하며 경청의 자세와 의견을 조율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한솔케미칼이 확보한 기존 거래처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신규 고객을 개발하겠습니다. 또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고객사와 직면한 문제를 원활히 해결하겠습니다. 둘째는 전문 지식입니다. 저는 화학 비전공자이지만 평소 신문을 읽고 공부하며 산업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습관을 들여왔습니다. 또한 해외 고객사와의 의사소통을 위해 무역 영어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1년 전부터 전화 영어를 하며 회화 실력을 꾸준히 키우고 있습니다. 셋째는 건강한 체력과 정신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운동하며 체력을 길러왔습니다. 또 일기를 쓰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영업 직무에서 숙명인 실적 압박이나 고객과의 트러블로 인한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풀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역량들은 앞으로 한솔케미칼에 입사 후 영업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자부합니다.
네, 지원자가 화학 비전공자임에도 불구하고 무역 영어 자격증을 취득한 게 많은 노력을 좀 기울인 것 같은데요. 우리 영주 학생은 지원하는 기업에 입사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오셨었나요? 저는 자격증도 물론 준비를 했지만 필드에서 뭐 매장들을 방문하면서 자사랑 뭐 경쟁사를 좀 비교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더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강멘토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평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어떻게든 희망을 보려고 지금 읽고 있고요. 네, 그래서 앞부분보다는 그래도 이 부분이 그나마 좀 낫다라는 걸로 위안을 좀 삼겠습니다. 네.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 회사 선택한 이유에 대한 부분은 이제 아까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너무나 일반적인 논리를 지금 기술한 내용이거든요. 네. 회사가 좋다라고 하는 건 이미 이 회사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회사를 좋아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차라리 우리 지원자가 영업 직무에서 어떠한 목표를 달성해서 이 회사의 그런 도전에 좀 기여하겠다. 좀 적극적으로 썼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없다는 게 좀 아쉽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 영업 인재로서 이렇게 준비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우리 지원자분들께서 이 인재라는 단어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썼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원자가 정말 확신할 수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인재인지. 우리 지원자는 인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뭐 그러면 괜찮은데 본인이 이제 영업 인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역량 좋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지원자 90% 이상이 자기가 커뮤니케이션 잘한다고 자소서에 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상담을 부전공하며 경청의 자세를 배웠다고 하고 조율하는 방법을 배웠다고 하는데 배웠다라는 해결이 안 되고요. 이 배운 걸 어떻게 적용해서 어떤 성과를 낼 정도가 돼야 돼요. 여기는 지금 단순하게 배웠다라고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리 지원자의 커뮤니케이션 역량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렵다. 대신에 이 지원자가 그나마 아까 신경을 쓴 부분은 나름 한솔케미칼의 영업 직무에서 해야 되는 것을 최대한 연결해가지고 본인의 강점을 쓰려고 했던 이 자세만큼은 제가 굉장히 높게 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입사 포부처럼 이렇게 해서 뒷부분에 이제 얘기를 좀 한 것 같고요. 근데 화학 비전공자지만 당연히 제품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신문도 읽고 뭐 동향 파악을 하기 위해서 습관을 들이는 거 좋습니다. 그다음에 뒤에 뭐 자격증 취득하고 뭐 전화 영어 회화 실력을 꾸준히 키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역량이라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당연한 부분이라고 보여져가지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또 언급을 한다면 첫 번째 문장을 한번 봐보시면 네. 저는 회사를 선택할 때 발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지를 고려합니다. 이 문장이 굉장히 어색하거든요. 네. 주어와 서술어가 지금 안 맞는 문장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다음에 뒤에 보시면 신규 고객을 개발하겠습니다. 영업에서 개발을 한다라는 표현이 과연 적절한지 잘 모르겠어요. 유치하겠습니다. 그렇죠. 뭐 확보한다, 뭐 유치한다, 뭐 약간 이렇게 들어가는데 약간 단어 선택에 있어서 정말로 우리 지원자가 좀 성의 있게 이 글을 쓴 건지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항목만 놓고 볼 때 합격, 불합격 판정을 해주신다면요? 네, 일단은 아까는 무조건 불합격이었는데 이번엔 아쉽지만 불합격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도 조금 발전했네요. 예, 좀 발전했습니다. 예. 네, 김멘토님은 저는 그 완전 불합격을 드리겠습니다. 예, 잔인하신 선생님. 네, 그 이유는 그 지원 동기가 그 회사가 끊임없이 발전하기 때문에 지원하게 됐다고 하는데 별 차별성이 없어요. 네.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기업에다 칭찬 모드로 갔다가 그 다음에 내가 이래서 성장 가능성이 있어서 지원했다 이렇게 지원 동기 쓰시거든요. 별 차별성이 없고요. 그다음에 이 회사를 어떻게 알게 되었고 본인에게 어떻게 그 독특한 매력으로 다가왔는지에 대한 개성이 없습니다. 네. 그냥 어떤 사람이든 다 쓸만한 지원 동기거든요. 그리고 그 입사를 위해 준비한 것도 다른 회사 영업직무 자소서에 그대로 이걸 복사해서 붙여넣기해도 될 만큼 범용적인 거예요. 이 회사 이름만 바꿔서. 예, 안정되게 무난하게 쓰시려다가 안정되게 탈락이십니다. 예. 네, 이렇게 지금까지 한솔케미칼 영업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에 대한 멘토의 특급 처방전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영주 학생이 준비했습니다. 오늘 살펴본 자기소개서 항목 중 한 항목을 영주 학생이 또 준비해왔다고요? 네, 1번 항목이었던 성공과 실패 경험에 대해서 사전 코멘트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네, 멘토님의 사전 코멘트 내용은 어떤 것이었나요? 네, 멘토님의 사전 코멘트 내용은요. 첫 번째 소재 찾기로는 직무와 연관된 소재가 베스트이고 연관성 있는 소재를 생각해라. 만약 없다면 직무 수행 태도에 관련된 키워드로 작성하라였고요. 두 번째로는 구조 잡기, 성공 사례는 어떻게 했는지 스타 방식에서 액션에 가장 초점 맞추기, 실패 사례
차례는 실패한 이유와 거기에서 배운 점에 초점 맞추기. 아니면 실패해서 배운 점을 바탕으로 다시 도전에 성공한 경험으로 작성하는 것도 다른 방법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영주 학생이 과연 멘토님의 사전 코멘트 내용으로 어떻게 풀어냈을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계 제약사 영업 인턴으로 근무하며 실패를 통해 시장 분석의 중요성을 깨닫고 다시 도전에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프리베나 웹세미나에 거래처를 초청하기 위해 총 19개 보건소와 73개 클리닉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보건소는 단 한 개처도 응해주지 않았고 클리닉은 원장님조차 뵙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거래처 지인과 필드에 계신 선배님들께 자문을 구해 천편일률적인 영업 전략이 문제의 원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지역별 특성과 거래처의 성격에 따라 영업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고 다시 도전했습니다. 첫째, 보건소는 피사 백신과 보건소 백신이 경쟁 품목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두 백신의 상호 보안성에 대한 의학적 근거와 접종 가이드라인을 주 2회 전달했습니다. 둘째, 클리닉은 원장님과의 친분이 중요했기 때문에 얼굴 도장이라도 찍자는 마음으로 꾸준히 방문하며 관심사를 찾아 대화했습니다. 사이클을 좋아하는 원장님께는 분당 사이클 코스를 추천드렸습니다. 또한 구매력이 높은 지역의 클리닉에는 독감 백신과의 동시 접종을, 구매력이 낮은 지역은 보건소 무료 백신과의 보완 접종을 추천하며 웹세미나를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백신팀 인턴 중 가장 많은 인원인 26명을 웹세미나에 등록했습니다. 어떤 난관에도 시장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거래처별 다른 영업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목표 매출액을 달성하는 영업사원이 되겠습니다. 네, 과연 영주 학생이 멘토님의 사전 코멘트에 맞춰서 잘 작성해 주었는지 평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코멘트에 굉장히 맞춰서 작성을 너무 잘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일단은 직무와 관련된 소재를 이렇게 잡아서 진솔하게 본인이 부족했던 점을 인지하고 그 실패를 바탕으로 원인 분석 후에 거기에 맞게끔 새로운 노력을 함으로써 성공을 했다라는 과정을 이렇게 강조하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키워드는 시장 분석의 중요성, 그리고 실패를 보완하고자 하는 의지, 그리고 실패를 원인 분석한 노력, 거기에 맞는 이제 행동들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소재잡기나 구조잡기 이 부분에 모두 다 적용이 된 그런 좋은 자기소개서라고 보이고요. 제가 이제 만약에 우리 영주 학생한테 이 소재와 관련해서 굳이 챌린지를 한다면 어쨌든 1번 항목은 직접적으로 또 직무와 관련된 경험을 요구한 건 아니에요. 물론 저는 이제 그 커미트를 드릴 때 가급적이면 직무와 관련된 소재를 잡으라고 했었는데 만약에 우리 지원자가 아까 있었던 지원 동기 항목에 본인의 어떠한 직무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다른 소재가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이 글을 1번에 작성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정작 본인의 역량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경험을 지금 후순위 지금 항목에다가 지금 넘겨준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지원자가 그 자기소개서의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좀 더 그걸 좀 고민해 볼 필요는 있고요. 단순하게 이 경험을 갖고 실패 경험에서 성공 경험에서 그런 사례로 봤을 때 이 정도만 작성하면 사실은 다 합격하죠. 예. 네, 이렇게 영주 학생의 자기소개서까지 살펴봤는데요. 오늘의 주인공이 멘토님들께 궁금한 점을 보내왔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지 읽어볼게요. 좀 굉장히 독특하신 분인 것 같아요. 면접 마지막 할 말에서 면접관님들 식사 걱정해도 되나요? 했어요. 네, 제가 이제 지지난주에 그 외부 면접관으로 한 5일 동안 다른 회사에 들어갔었어요. 네. 네, 들어갔었는데 한 300명을 봤었는데 한 번도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이 없었거든요. 이런 분은 계셨어요. 이런 분은 마지막으로 이런 분이 요거 한 분이 계셨는데 뿅 하고 이거 갔는데 이렇게 식사 걱정해 주는 분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 남다른 시각에서 보실 줄 알고요. 이런 질문하면 약간 경색되던 분위기가 부드러워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 좋고요. 창의적인 질문입니다. 그럼 차라리 처음 들어가서 하는 게 낫겠네요. 분위기를 좀 풀기 위해서. 그때 제가 할 때 예전에 노래 부르는 분도 계셨어요. 제가 실제로 면접 봤을 때 노래를 개사를 해서 불러서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특이한 옷 입고 나타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자소서를 일단 자소서부터 멘토님들의 잘 말 잘 듣고 자소서 잘 써야 된다는 거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이렇게 오늘은 한솔케미칼 영업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봤습니다. 네, 탄탄한 자기소개서로 취업의 꿈을 이루기를 바라면서 DIY 자기소개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